네, 두 번째 강좌 시작하기 전에, 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카피토라는 거 다시 한번 설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중심으로,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뭐, 사용되는 그런 기능 같은 건 아주 기초 단계예요.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법하고,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은 스크립트가 여기 보이는 카피토라는 친구입니다. 동봉된 파일을 압축을 푸시고, 압축을 풀게 되면 이런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피토는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맥스에 있는 기능을 조합한 게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는 따로 설치가 필요 없고, 그냥 이 MCR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그냥 맥스 실행해 놓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끌어다 놓게 되면은 그냥 이 친구가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피토를 일단은 설치를 했고, 카피토를 한번 단축키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등록하는 거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런 메뉴라든가 뭐 단축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짧게는 지난주에 컨트롤 X 하고 셀렉트를 단축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카피토를 찾아 들어가기 좀 귀찮은 친구는 위쪽에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메뉴에서 그 카피토가 정상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이 됐다면 맨 아래쪽에 옆에 있는 이 슬라이드 메뉴를 끝까지 내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이런 Z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데 여기 카피토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선택하시고 하키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 어퍼스토피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단축키를 쓰시면 되는데, 단축키를 지정하실 때 이건 스케치업이 됐던 맥스가 됐건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축키를 찾아서, 그런 메뉴를 찾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키들을 핫키로 지정을 하시고요. 어사인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문서에다 저장했죠, 단축키를. 그래서 문서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강좌를 보니까 한 가지를 제가 미싱했던데,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퍼런스 해보게 되면은 씬 섹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좀 셀렉트 할 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영역으로 선택을 할 때 캐드와 똑같은 셀렉션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축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카피토 이렇게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저희 내 컴퓨터 문서에 맥스에 씬, 여기에 뭘 저장했냐면 맥스 스타트라는 걸 저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 스타트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앞으로 맥스를 오픈하실 때 여러분들이 번거롭지 않게, 새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런 설정들이 적용되어 있는 형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할 기초적인 내용이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작업할 때 레이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어에 관련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이어라든가 도면 정리에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강의 말미에 스케치업에서도 어떤 루비를 써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실습을 해보셔도 좋고 그냥 보셔도 좋은데, 일단 크리에이트에서 저희가 스피어를 여러 개 그려두겠습니다. 스피어를 이렇게 여러 개 그려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화면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배치가 되게 되겠죠. 배치가 되게 되고, 우리가 레이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메뉴는,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화면에 등록된 메뉴는 여기 있는 토글 레이어 익스플로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레이어 다 알다시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디폴트 레이어가 있는데, 보통 모든 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름 변경도 불가능하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레이어에 작업 중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눈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만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그 create new layer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create new layer란 친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포함되는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다가 뭐 특별하게 이름을 지정해 준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 CRS-01 뭐 이렇게 이름을 준다든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크리에이트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레이어 안에 레이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임의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레이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임의의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떤 레이어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create new layer를 해야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깔끔하게 생성이 됩니다. 보통 뭐 이름 생성은 레이어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레이어라든가 오브젝트라든가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걸 네이밍을 지정을 하실 때 앞에 숫자를 붙여둔다든가 아니면 특수기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레이어의 가장 위쪽으로 배치된 특징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요소들 있죠. 자주 쓰는 그런 레이어, 온오프를 자주 해야 되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특수 문자나 숫자를 붙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활성화된 레이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레이어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진보된 거라고 하는데 레이어 기능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지정하고 오브젝트를 작업할 때는,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 레이어 상태를 잘 봐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다 레이어에, 그럴 때는 삭제도 가능한데, 레이어 삭제는 현재 삭제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레이어의 기본적인 메뉴고요. 그리고 뭐 레이어별로 프리즈도 할 수 있고 레이어별로 박스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렌더링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이런 작업도 진행 가능하니까 그런 뭐 추가적인 메뉴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레이어 창을 계속 써놓고 쓰기가 뭐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간소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메뉴 툴바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란 친구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좀 단촐한 친구가 이렇게 뜨게 돼요. 단촐한 친구가 뜨게 돼서 뭐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특정 레이어로 이동하거나 그런 작업을 지정할 때, 혹은 뭐 레이어를 변경하거나 할 때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기능만을 빼둔 이런 레이어란 메뉴가 등록되게 되고요. 실제로는 스케치업도 그렇고 이 맥스도 그렇고 이렇게 레이어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 레이어 추가 메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은 작업을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브러쉬인데 브러쉬 끝에다 넣어버리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레이어 기본적인 설명 끝났고요. 뭐 추가된 메뉴에서 레이어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자기가 이동을 원하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Add Selection to Current Layer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로 오브젝트들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0번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레이어 온오프도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별로 온오프도 가능하고 프리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히려 사용 빈도가 높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레이어에 딜리트가 없습니다. 레이어 딜리트가 없어서 좀 요것만 알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아까 봤던 여기
그 토글 레이어 익스플로어 메뉴, 추가적인 메뉴 알고 계셔야지 만약에 필요 없는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 친구 우클릭해서 딜리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레이어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희가 도면을 공간에 불러다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도면을 불러볼 텐데, 사실 도면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마찬가지고 좀 도면 작업 자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말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 제발 정말 중요한 요소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원점에서 가깝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3D 툴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왜냐면은 1 더하기 1이 쉽지 1 더하기 10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도면 작업은 원점에 가깝게 작업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D나 2D에서 만약에 멀리, 원점에 멀리 오브젝트나 도면이 있게 되면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도 보여드리고 스케치업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도면을 불러드리는데, 그 도면을 불러드릴 때 최초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최초에 맥스 파일 열고 내가 나 작업 진행할 건데, 도면 불러 작업 진행할 건데, 뭐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안 써도 되는데, 한참 작업이 진행되다가 도면이 수정된 부분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도면이 수정된 거를 막 작업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데 도면이 수정된 친구를 맥스 파일로 불러드릴 때, 네, 그때는 좀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도면을 임포트하는 거 먼저 해보죠. 도면을 임포트하는데 그 파일에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예제 파일 압축 푸시게 되면은 도면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의 세 가지 도면인데, 가구를 탑에서 본 거, 라이트 뷰에서 본 거, 프론트 뷰에서 본 거, 이렇게 세 가지 도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구 도면을 공간으로, 그러니까 가구 도면이 됐던 어떤 도면이 됐던 그 도면을 맥스나 스케치업으로 불러드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정리를 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갖고 와야지, 만약에 막 온 사방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이 맥스나 스케치업 파일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3D 툴 같은 경우에는 3D 오브젝트를 화면에 빨리 보이게 하는 가속 기술은 있지만 2D 라인을 빠르게 보이게 하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정리해서 갖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을 하나 열어뒀습니다. 도면을 하나 열어뒀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도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뭐 통째로 갖고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면도면 평면도, 뭐 천 정도면 천 정도, 인면도면 인면도,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뭐 해치나 이런 거는 옵션에 불러드리는 그런 메뉴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뭐 이런 디멘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들어왔을 때 되게 무거워지는 게 이제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그대로 저희 3D 작업하는데 갖고 오게 되면 너무나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다 지우고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뭐 특히 이런 거 있죠, 이런 옷걸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지우시고, 텍스트도 지우지 않아도 어차피 들어오지 않습니다. 맥스나 스케치업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좀 필요한 부분 딱 정리를 CAD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3D를 위한 도면을 새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3D를 위한 도면을 새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뭐 거기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할 때는 필요 없는, 좀 용량이 많이 나가는 이런 라인들은 제거를 하고 맥스나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셔야지 작업을 좀 더 영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장할 때 이렇게 정리된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W 블럭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W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다 저장할래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저장할 때 이제 파일 위치를 자기가 편한 데다가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 셀렉트 되어 있는 도면이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정리 과정을 마친 게 제가 드린 탑, 라이트, 프론트라는 이 세 가지 도면입니다.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이제 맥스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볼 때 이거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되는 친구를 먼저 불러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간은 평면도가 되겠고, 지금 가구기 때문에 탑에서 본 도면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저희 맥스 안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탑이라는 친구를 셀렉트하고 오픈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창이 뜨는데, 이 창들 다 메뉴 알 필요 없어요. 딱 지정한, 말씀드렸죠, 목적에 필요한 그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CAD의 컬러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컬러 부분으로 옵션을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커브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맥스에서 인터폴레이션,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표현할 때 몇 단계로 쪼개서 표현할래?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높게 되면은 CAD 라인 자체가 너무 무겁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포함될 거에 보면 해치가 있어요. 해치가 있는데 해치는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해치를 해제된 상태고요.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이 맥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도면을 화면 중심으로 배열하는 거는 Z죠. 맥스 같은 경우는 Z입니다. Z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단은 도면을 불러드리자마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 도면을 그룹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준 다음에 그룹으로 이 친구를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그룹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래서 단축키는 보통 컨트롤 G,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모두 컨트롤 G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 둡니다. 그래서 뭐 그룹을 찾고 이 친구를 컨트롤 G 어사인 세이브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처음에 불러드리고 도면을 갖고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룹을 묶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불러드렸으니까 두 번째 탑을 불렀습니다. 프론트 라이트도 모두 불러보겠습니다. 임포트 프론트. 이전에 설정했던 옵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도면 불러드릴 때 컬러라든가 커브 스텝만 지정하게 되면 그 상태로 도면을 불러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컨트롤 G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이렇게 단축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면을 저희 작업 공간 안으로 불러드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아까 처음에 배웠던 레이어 형태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상태를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면도를 공간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요, 이런 레이어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도면을 먼저 셀렉트를 하시고요. 아까 꺼냈던 메뉴 중에 Add Selection to Current Layer에서 0번 레이어로 일단은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필요 없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 비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 없는 레이어는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레이어를 사람들이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면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자기가 이름을 지정하고 쓸 건데, 도면들이 막 너저분하게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도면을 불러드렸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정리해 주시고, 나 이렇게 정리했는데 새로운 도면을 이 공간으로 가지고 싶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 원점에 상당히 멀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좌표를 보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셀렉트하고 무브를 누르고 F12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좌표가 떠 있는데 뭐 31만 뭐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310만인지 31만인지 뭐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지금은 오류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엄청 멀리 한번 보내볼게요. 다 같이 보내볼까요 한번?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원점에서 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원점에 멀게 지금 보면은 제가 F12키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게 몇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원점에 멀리 오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점에 멀리 오브젝트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작업이 힘들게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스냅을 온 해줄게요. 스냅을 온하고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있는 곳에 스냅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데 이렇게 스냅이 잡힌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데 전혀 틀린 곳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냅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도면을 작업하실 때는 꼭 원점에 가깝게 작업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도면들을 모두 원점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원점으로 가져가는데 뭐 도면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F12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빈 칸들이 뜨게 되는데요. 뭐 하나하나를 다 원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 3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원점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F12키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창에다가 모두 0, 0, 0을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런 도면들의 피봇이 모두 원점으로 이동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도면이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 이제 도면을 맞추면 되겠죠. 맞추면 되는데요. 지금 일단 요 옆에서 보는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를 해야겠죠. 일단은 앵글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A 눌러서 앵글 스냅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로테이트 누르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이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에 맞겠네요. 그래서 얘를 F5 누르고 F6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도하고 같은 위치에 딱 맞는 위치에 이 친구를 배치시킬 수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친구는 그냥 대략 봐도 그냥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맞네요. 그래서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이동하거나 로테이트를 각도에 맞춰서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그 맥스 기본 강좌 중에 파트 1에 10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블럭 갖다가 막 돌리고 붙이고 막 하죠. 그래서 그 강좌를 다시 한번 트레이닝 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옆에서 본 도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 E 눌러주고 앵글 스냅 잡힌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정면을 본 도면도 앵글 스냅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90도 돌 수 있겠죠. 라이트 뷰 VR 눌러서 혹은 VR 눌러서 라이트 뷰로 전환한 후에 F6 누르고 이렇게 끝에 선 맞추고 위쪽으로 맞춰주고 프론트 뷰에서 이 친구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6 누르고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도면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도면 정렬 끝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로테이트를 돌릴 때 스냅, 앵글 스냅이 아니라 스냅이 잡혀 있게 되면은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회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자기가 로테이트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 스냅을 끄고 단축키는 S죠. 스냅을 끄고 앵글 스냅만 킨 상태에서 로테이트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냅을 활성화시키고 마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정리가 끝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도면 정리가 끝나게 되면은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이 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프리즈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시킬 때는 이렇게 도면들을 선택한 다음에 도면들을 선택하고 우클릭 누르고 여기 보면 프리즈가 있어요. 얼린다 그 뜻이죠. 그래서 프리즈 하게 되면 이 도면들이 모두 얼어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색 그 컬러로 이렇게 도면이 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여기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뭐 간단한 거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금 복잡한 도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컬러별로 마감재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다 회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은 문제가 일단은 언프리졸 우클릭한 다음에 언프리졸 해주시고 이 도면의 속성을 바꿔주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속성은 맥스의 속성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해주시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스케치업에서 엔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이제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캐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배경이 되는 면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체크를 해제해 줬었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런 옵션이었고 이 중에 어떤 옵션이 있냐면 show frozen in gray 그러니까 얼렸을 때 그레이 컬러로 보이게 해라 이런 옵션이 있게 되는데 이 친구를 체크 해제해 주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를 얼려도 원래 컬러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우클릭 프리즈 하게 되면은 분명히 선택은 안 되지만 이렇게 스냅이 잡히고 도면이 컬러를 유지하게 되면서 마감재들을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시팅 부위의 마감재하고 이런 시팅 부위 마감재를 연결하는 마감재는 다른 마감재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쾌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면 정리 끝났고 뭐 이거 이제 그 모델링 진행하면 되겠죠. 그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진행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할 때는 당연히 이제 몇 가지 유닛 셋업이라든가 뭐 스냅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형태로 돼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좀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문제없이 모델링 가능하고요. 뭐 이런 그 스냅 옵션 여기 우클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스냅 옵션에서 지금과 같이 돼 있지 않다면 지금 제가 설정한 대로 돼 있지 않다면 도면 기반으로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요.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심이 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면 편하죠. 그래서 이런 그 하드웨어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뷰 VR을 순차적으로 눌러서 라이트 뷰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라인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라인으로 그려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주면 되겠네요. 혹은 쉘 줘도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 한 다음에 그 컨트롤 우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저희 도면에 맞춰서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라인을 어디까지 그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3D 상태로 돌려보면 돼요. 3D 상태로 돌려보면 되는데 지금 눈치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라이트 뷰에서 보다 보니까 그 이 도면이 먼저 보이고 저희가 그린 라인 자체가 이 도면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라인을 어디까지 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시고 싶으면 레프트 뷰로 이동하면 됩니다. V 누르시고 L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레프트 뷰로 오게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라인을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라인을 어디까지 그렸는지 이렇게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라인을 그릴 때는 웬만하면 Shift를 누르시고 직선을 유지하는 Shift를 누르시고 그려주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작 지점 끝 지점이 만나네요. 시작 지점 끝 지점이 만날 때 창이 뜨겠죠. 이 라인을 닫히게 만들겠냐 이게죠. 그래서 라인에는 열린 라인하고 닫힌 라인이 있는데 닫아줘야겠죠. 그래야지 익스트루드 했을 때 뚜껑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 예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라인 하나를 그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익스트루드 해버리게 되면은 이 안쪽에 구멍은 생기지 않겠죠. 그럼 구멍을 생기게 할 렉탱글을 추가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드 끌 때는 G 누르시고요. 그래서 뭐 렉탱글을 그린 다음에 어태치라는 방법도 있겠는데 저희가 2학기 때니까 조금 더 편리한 메뉴 있으면 그걸 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라인을 그리는 거는 이 외곽에 그린 라인에 붙어 있어야지만 안쪽에 구멍이 뚫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인을 그린 다음에 어태치 시켜주면 되는데 그럼 어태치 작업이 귀찮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크레이트를 할 때요. 스타트 뉴 쉐입이라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라인을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어태치를 하지 않아도 새롭게 그린 라인이 이전에 그렸던 라인하고 붙어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어태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렉탱글 선택하시고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맥스에서 명령 종료는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종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버텍스 볼 때 1번 누르면 되겠죠? 1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익스트루드라든가 쉘을 줬을 때 구멍이 안쪽에 뻥 하고 뚫리게 돼요. 예. 그리고 뭐 구멍 뚫린 거를 불리언으로 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그거 강좌 보지 마세요. 되게 저급한 모델링입니다. 그런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프론트 뷰에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는데 딱 중심에 맞아 있네요. 중심에 맞아 있는데 이걸 또 익스트루드하고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쉘로 줘버리겠습니다. 뭐 쉘도 클로즈 되어 있는 라인이라면 똑같이 두께를 주면서 뚜껑을 닫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쉘을 주게 되고 뭐 이너 아우터 수치를 한 15에 15 정도 주니까 약간 모자라네요. 그쵸? 그래서 20에 20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딱 맞게 되네요. 그러면은 중심이 될 친구 하나 그렸고요. 마찬가지로 스냅 잡고 무브 한 다음에 F5 키 누르시고 스냅을 여기 잡아야겠죠. Shift 무브입니다. X쪽으로 Shift 무브하게 되면 복사가 되게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로 복사하나 카피로 복사하나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복사하면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무브를 할 때 의식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락을 쓰고 나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비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하드웨어들을 관통하는 친구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 만드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만들어서 뭐 커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렉탱글 하나 만든 다음에요. 렉탱글 그려주고 이 친구를 여기다 붙여준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 값 주고 복사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하나를 길게 만든 다음에 퀵 슬라이스를 이용해 자른 다음에 겹치는 부분 지워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건 뭐 자기가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뷰에서 보고 사실 뭐 이거를 딱 해가지고 길이를 재갖고 익스트루드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은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익스트루드를 대충 한 뭐 500 정도를 준 다음에 이걸 또 길이를 재수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느 세월에 이걸 또 늘리고 앉았어요. 그 길이만큼. 그래서 이럴 때는 에디트 폴리를 주고요. 에디트 폴리를 주고 이 버텍스 숫자 1번 누르게 되면 버텍스 단위죠. 선택해 준 다음에 X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쓰고 나면 끝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냅 락 걸어주고 여기 잡죠. 여기 잡고 Shift 무브 카피로 해야겠네요. 길이가 틀려서 오케이 1 F3 누르면 화면 모드 바뀌죠. 다시 1 종료
스냅 잡고 락 걸고 스냅 잡고 이동. 락 걸고 이동. 길이 조금 틀리네요. 1 버텍스 단위에서 버텍스 단위 1 눌러서 이 끝에 맞춰주게 되면은 연결되는 하드웨어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줬고, 뭐 이 친구들 지금 보니까 한 군데 더 있네요.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갖다 놓겠습니다. 선택을 지금 컨트롤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고요. 뭐 라이트 뷰가 됐던 레프트 뷰가 됐던 위쪽으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쉬프트 무브 갖다 놓고 아래쪽으로 락 걸고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편안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작업, 그러니까 편하게 부드럽게 안 돼 있으면은 뭐 스냅 잡는 거 조금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 10이었던가? 그 블로그로 이름 쓰는 거 있죠?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좀 너무 어려운 친구는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요걸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프트 무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렉탱글 그리고 뭐 익스트루드 한 건데,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들을 모두 만들 수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작업 방식이 틀린데,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별로 그룹을 묶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 마감재별로 뭐 어태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룹을 묶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두겠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단축키를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룹에 그룹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마감재별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들어가는 이 렉탱글 형태 만들면 되겠네요. 이 우드 바 같은데 이 친구랑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요것도 쉽게 만드는 방법이 그냥 렉탱글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뉴 쉐입을 체크하고 쭉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복사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어태치할 필요 없이 한 덩어리가 되게 좀 편리한데요. 여기서는 제가 좀 다른 명령어를 한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고 복사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만들고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리스트에 렉탱글 만들고 익스트루드 해주게 되고, 그 다음 뭐 길이 뭐 잴 거 있어요. 그냥 뭐 마찬가지로 8 폴리 한 다음에 1 누르고 버텍스로 당겨 놓으면 되겠네요. F5 X쪽으로 당겨 놓고 마찬가지로 당겨 놓고, 만약에 도면하고 이 오브젝트하고 좀 중첩되게 보이게 하고 싶다. 물론 F3을 누르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오브젝트만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Alt X 눌러주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투명해져서 도면하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쓰고 나면은 꺼라 1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라이트 뷰에서 이런 거 카피하실 때 세지 마세요. 막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지 마시고요. 그냥 확 복사하세요. 몇 개 복사하는 거. 그래서 스냅 잡고 F5 눌러서 X쪽 잡고 Shift Move 해서 카피 뭐 한 16개 하세요. 뭐 남으면 지우면 되죠. 예. 세는 시간보다 이게 빠르겠죠. 뭐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그대로 위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3개 선택하고 F6 눌러주고 Shift Move 하게 되면은 뭐 의자의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의자 형태의 모델링이 완료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나 이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오브젝트들은 우드로 적용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걸 또 하려고 하나 선택하기 힘들죠.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3D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천정에 다운라이트가 한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있는데 그 동그란 형태예요. 동그란 형태여가지고, 근데 뭐 디자인 결정권자나 디자인이 변경돼서 그 동그란 라이트를 모두 네모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일일이 선택해갖고 지우면은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맥스의 명령어 중에 edit select by color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건 뭐냐면은 오브젝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그 컬러 있죠? 그 친구는 랜덤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기준으로 같은 컬러를 갖고 있으면 모두 선택되게 해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머티리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머티리얼이 적용된 친구는 모두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by color를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초록색 친구들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룹 묶어주게 되면은 의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게 되면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목깎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날카로워. 앉아 있으면 피날 것 같아. 물론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V의 엣지 텍스트를 범프해 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는 친구들한테 그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그룹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스탯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에 어떤 스탯을 적용할 수 있냐면은 8 폴리라는 스탯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룹에 적용되게 되면 이 친구가 원래 생긴 거하고 다르게 약간 기울어지게 돼요. 기울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좀 날카로운 거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누르면 엣지를 선택되고 컨트롤 A 누르게 되면은 전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전체 엣지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챔퍼 한 이 정도 이렇게 OK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목깎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이제 둥글둥글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도면을 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는데 이거 좀 오브젝트 맞추기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는 스탯이잖아요. 스탯이니까 활성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깔 끄면 돼요. 눈깔 끄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배치한 후에 다시 눈깔 켜주면 됩니다. 네, 이게 스탯의 장점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요 오브젝트 다 만들었네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룹을 묶어주고 고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공간에 들어가게 될 의자니까 잘 간직해 두시고 요거 세이브 에이지에서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 했던 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도면이 들어와야 돼요. 도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했습니다. 그 도면을 만약에 제가 바탕화면에 예제로 저장했던 친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러면 그 도면이 원점에 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죠? 일단 원점, 당연히도 원점에 가깝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브젝트도 따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레이어도 개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 작업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불렀더니 이렇게 개판이 돼 버렸습니다. 레이어가. 이래서 사람들이 레이어를 못 쓰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은 작업 중간에 도면이 추가될 일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떡하나요?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마 언두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컨트롤 I가 셀렉트 반전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반전했고요.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는 레이어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던 레이어 정리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 씁니다. 맥스를 하나 더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런 걸 알려드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3D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2개, 3개 이상 열어놓지 마세요. 왜냐면 리소스, 컴퓨터의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열어두시면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컴퓨터 작업이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 공간이다, 자기가 지금 작업 중인 그런 맥스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맥스 파일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갖고 갈 곳으로 갖고 가면은 문제없이 들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도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임포트에 임포트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뉴블러, 이건 뭐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눌러서 일단 이 도면을 맥스로 불러드립니다. 전체를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창 정리한 거 스타트 파일 안에 있네. 저희 레이어 꺼냈었죠? 레이어 꺼내놓고 스타트 파일 저장하세요 그냥. 예. 그래서 0번 레이어에 이 친구를 이동하겠다. 그러면 모두 0번 레이어로 이동되게 돼요. 근데 색깔은 약간 변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처음에 했던 카피토 기억하세요? 카피토 맥스 파일에서 맥스 파일 복사할 때 쓰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 어퍼스톨피로 단축키 등록해 뒀고요. 여기 카피 클릭해서 이 도면을 복사를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뭐 딜리트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뭐 이 레이어는 모두 0번으로 지금 이동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저분한 친구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피토 다 실행하고 붙여넣기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작업 중인 뭐 공간이 됐던 작업이 됐던 이런 작업 파일 안에 레이어가 지저분하게 따라 들어오지 않는, 도면을 새로 불러도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링 과제를 업로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화면 있죠, 이 작업 화면,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하고 한번 제 카페에 올려볼까요? 아우 다들 잘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놓이네요. 다들 끝까지 쭉 따라서 온 모양이에요. 멋있네 멀리서 봐도. 예. 글쓰기 클릭하고 사진 그냥 붙여넣기 해볼까요? 컨트롤 V. 네, 그럼 이렇게 사진 붙여넣으시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파일만 딸라 오시면 안 되고,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일, 이 작업한 맥스 파일이죠, 세이브 에즈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제 교본이에요. 네, 2010 어쩌고저쩌고. 네, 학번 아닙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파일로 지금 작업한 파일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맥스 파일도 마찬가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과제 완료.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요것만 드릴 거예요. 요것만 드리고 되게 가벼워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로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강의 보자마자 끝나거나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시고, 대신에 앞으로 나갈 거에서 이제 뭐 도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될 텐데, 도면 가지고 모델링 하기 전에 뭐 로테이트 하거나 스냅 붙이거나 락 걸거나 축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에 그 블로그 이름 쓴 거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화면 보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깔끔하게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요 이름 쓴 다음에 올리면 되겠죠. 그쵸? 네, 요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도면으로 모델링 하는 거 첫 번째 거 완료가 됐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있나? 알려드릴 거? 그리고 화면 볼 때요, 이거 화면 사분면 쓰지 말라고 그랬죠? 아마 조항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사분면 쓰지 마세요.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개의 화면으로 크게 보면서 뷰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간감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도 파워 유저들은 지금처럼 투시가 먹지 않은 뷰에서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뭐 실습은 없고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도면을 가져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도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스케치업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18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2020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0에서 좋아진 점이 이제 스냅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웃라이너에서 그 바로 하이드 언하이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0을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엔스케이프라는 툴에서 그 반응 그 속도라든가 뭐 수정된 게 바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2018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스케치업은 장점이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다는 게 동요가 뭐냐면은 그만큼 기능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추가로 어떤 기능을 원하면 새로운 그 기능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설치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루비 같은 경우에는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루비를 쓰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루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정 루비가 설치가 돼 있으면 뭐 스케치업 VLA가 설치가 안 되거나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 루비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되게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 이 자체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뭐 그냥 어떤 루비 있다고 막 이렇게 바로바로 설치하지 마시고 자기가 꼭 필요한 루비만 잘 선택해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루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기 컴퓨터 이름을 한글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자체를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을 쓰게 되면은 루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히 스케치업 VLA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글판을 쓰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글판이 설치가 돼 있다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영문으로 영문판으로 돌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폴더인데 이 프로그램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스케치업 안에 뭐 2018 안에 여기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한글 스케치업을 쓰시는 분들은 enr/kur 뭐 이런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를 제거하시거나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은 스케치업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문판 스케치업으로 바뀐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맥스 모델링 강의를 진행하다가도 뭐 좋은 루비라든가 필요한 루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것들로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간중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 일단 뭐 스케치업 쓸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도면에서도 방금 저희가 맥스에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좀 어려워하시냐면은 뭐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건 굳이 실습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이런 박스를 그렸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모서리가 잘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잘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리게 되면은 깔끔하게 또 처리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화면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아는 한 문제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오브젝트가 원점에 되게 멀리 생성됐을 때 생겨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보통 저거는 클리핑이라고 그러고, 카메라 클리핑이네 저거. (1번) 오브젝트가 특정 오브젝트가 원점에서 멀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진 상관없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만든 오브젝트가 됐던, 아니면은 뭐 도면에서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들어왔건. 그래서 뭐 캐드에서 도면 작업을 원점에 가깝게 깔끔하게 작업한 줄 알았더니 뭐 10만에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 뭐 그런 게 스케치업 안으로 들어왔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FOV,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화각이죠. 줌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화각이 너무 높은 값으로, 필드 오브 뷰가 너무 높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보통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명쾌하게 보여드리려면은 원점에 멀게 오브젝트를 하나를 원점에 멀리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성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심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심하게 생기게 돼요. 아까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맥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원점에서 오브젝트를 멀리 갖다 두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FOV가 너무 높은 값으로 설정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원점에서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삭제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멀어야지 너무 멀리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얼마냐면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Z 줌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필드 오브 뷰, 지금 어느 정도 각도까지 보이할 건지 말하는 필드 오브 뷰라는 게 활성화되게 되고요. 지금은 80도가 되게 되겠죠. 80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되게 되면은 높은 값이에요.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시도 뷰 정도 쓰는 게 60에서 70 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높은 값인데, 이렇게 필드 오브 뷰가 높은 값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리핑, 어느 부분이 잘려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Z를 누르고 Z를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가 숫자를 치면은 필드 오브 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1을 입력하고 한번 아까와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확대가 되면서 잘 안 보이는데, 스케치업 공간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화면 중심으로 정렬시키는 게 있어요. 맥스는 Z였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고, 그게 뭐냐면 Shift Z입니다. Shift Z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스케치업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화면 가운데로 정렬되게 되고요. 아까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줌을 당겨도 아까 같은 형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 오브 뷰 자체가 좁기 때문에 왜곡이 덜 일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화면이 잘리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원점의 오브젝트가 멀리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좀 완전하게 하고 싶으면, 좀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소점이 생기지 않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주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은 작업하실 때 좀 짜증나는 일이 많이 없겠죠. 이거 되게 귀찮죠? 작업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럴 프로젝션 작업 화면을 아예 씬으로 하나 등록을 해 두시고 스타트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도면을 스케치업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맥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맥스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한 군데에서 정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정리해서 가져오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방금 실습했던 도면을 한번 스케치업에 임포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탑을 한번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을 임포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뭐 이 상태로는 이렇게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좀 깔끔해 보이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레이어 문제입니다. 아까 맥스하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문제예요. 레이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도면을 불러드렸더니 FUR 이 형태가 생겼는데, 이 친구를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에서 이 트레이에서 레이어 중에 필요 없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이 레이어 안에 있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옮길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고요. 커렌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작업 레이어가 체크된, 내가 여기서 작업할 거다 하는 그 레이어가, 그 표시가 체크된 그 레이어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 정리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기 보이는 컴포넌트입니다. 머티리얼에 인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공간 안에 적용된 머티리얼들이 다 뜨게 되죠.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의자 도면 하나니까 이렇게 적어 보이는데, 이게 뭐 도면 전체 통으로 다 부르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아까 테스트로 보여드렸던 도면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이 개수도 많아지고 또 도면을 부를 때마다 이 컬러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져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어 따라 들어왔겠죠, 뭐. 그죠? 이렇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제거했다 하더라도 머티리얼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머티리얼들, 이 도면 라인에 적용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작업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맥스처럼 작업 중간에 도면을 이 파일 안에다 확 갖고, 그 도면 파일을 작업 중인 스케치업 파일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레이어, 머티리얼 다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맥스하고 똑같이 스케치업을 두 개를 실행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을 작업하는 스케치업, 뭐 새로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모델링한 스케치업, 다른 하나 열려있는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면을 정리해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겠죠.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 받은 자료를 스케치업 자기가 작업하는 거에다 이렇게 넣는 친구들은 좀 고생하실 거예요. 막 그런 찌꺼기라든가 막 이런 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웨어하우스에서 받은 모델링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지운다 하더라도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 컴포넌트도 남아있고 머티리얼도 남아있고 심지어 레이어까지도 좀 지저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도면이나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델링을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점검용, 미리 보기용, 정리용 이런 스케치업 파일을 하나 열어두시고 여기 정리한 다음에 갖고 가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뭐 레이어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놈의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엔터티포에서 이거를 뭐 원래 컬러대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노가다죠. 되게 힘들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루비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작업해준 루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도면에 적용된 머티리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루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있죠. 여기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검색하냐면은 머티리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서칭에다가 머티리얼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 친구들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냐면 이 뷰 수를 본다고 그랬죠. 비슷한 기능의 루비라 할지라도 뷰가 높은 친구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쿠키 모양 있네요. 이 친구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 루비를 인스톨하게 되면은 아주 설치도 빠르게 돼요. 빠르게 되는데 이 루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머티리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싹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익스텐션에 머티리얼 툴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여기 머티리얼 툴이라는 친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제거해라. 오브젝트 머티리얼 제거해라. 그래서 리무브 셀렉션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이 도면에 적용되어 있던 머티리얼이 모두 빠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인 모델에 있는 이 머티리얼들은 이 도면에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 정리를 했네요. 그죠? 레이어 정리도 했고 머티리얼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스케치업에서 스케치업 파일로 옮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이게 공간 작업 중인 거면 여기다 컨트롤 V 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레이어하고 그리고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머티리얼 따라 들어오지도 않고 레이어도 문제없이 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이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맥스에서 공간을 작업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구, 천정, 도면은 좀 레이어로 정리해두면 되게 좀 작업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거 스케치업에 이 스케치업에 도면을 불러왔으면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여기다가 레이어 새롭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뭐 DWG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하는 방법도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건 진짜 맥스하고 똑같습니다. 이 빈 공간에 우클릭 하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우클릭 하시고 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꺼내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자주 쓰는 친구니까 위쪽에 등록을 해두시고 현재 선택된 레이어는 DWG라는 레이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를 왜 안 나오지? DWG?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문제 생겨서 한번 이거 레이어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WG 새로 생성해 봤고요. 그 레이어 이동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메뉴를 보게 되면 이제 나오네요. 지웠다 다시 만들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DWG로 이동을 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이 DWG 레이어를 꺼볼게요. 비지브를 끄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도면이 레이어를 이동하고 그리고 온오프도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뭐 도면도 불러드리고 막 그래서 레이어 정리도 안 되고 머티리얼도 지저분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막 웨어하우스에서 막 아무나 다운받아 가지고 막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맥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치업 작업을 진행하실 때 레이어,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깔끔히 정리하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